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지방은행 시스템 우려와 함께 FOMC 회의 경계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엔터주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다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를 오늘도 이어갔는데요. 엔터사뿐 아니라 컨텐츠 제작사까지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기술 수출 제한 이슈에 히토류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모멘텀으로 주목받는 섹터와 종목군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님.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K-팝 아티스트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돋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외생 변수에 큰 영향이 없는 업종으로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가장 기대되는 신인 중에 하나인 베이비 몬스터가 2분기 중에 데뷔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인 그룹 활동까지 예고가 되어 있는 YG 엔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했습니다. 자,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도 확인해 볼까요?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화전기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내 히토류 사용을 중단하고 이 대체제로 페라이트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히토류의 단점을 보완할 보완제로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페라이트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블룸버그에서도 재밌는 기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화전기는 페라이트를 활용한 페라이트 코어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히토류 이슈가 실질적 페라이트의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강석훈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예, 강석훈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솔루엠입니다.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전자가격 표시기기 시장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관의 7거래일째 매수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솔루엠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4월에도 글로벌 판매량 증가세를 이어간 자동차주,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 예고에 더욱 뜨거워진 엔터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먼저 보시죠. 무역 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이 급감한 반면 자동차와 대미 수출은 호조세를 보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4월 미국 신차 판매는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IRA 보조금 제외, 수요 둔화 우려 등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행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동차의 기분 좋은 질주에 지금이라도 함께해도 좋을지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터 보시죠. 하이브의 1분기 역대 실적이 엔터주의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약세장 속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뽐내고 있습니다. 5월에는 엔터사들의 주요 아티스트 컴백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5월에 주주 팬덤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엔터주의 성장 모멘텀을 다각도로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주부터 한번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4월 주요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는 41% 감소를 했고요. 자동차는 40% 증가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반도체 63억 달러, 자동차 61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인데요. 4월 지역별 수출액은 대중 수출이 26.5% 감소, 대미 수출도 4.4% 감소를 했지만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대미 수출액이 91억 달러로 대중 수출액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했던 반도체와 중국이 이 자동차와 미국의 추격에 1위 자리를 곧 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서 이걸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수출 산업 지용도에 이제는 좀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될지 김명수 PB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적자가 14개월까지 지속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 감소도 이제 7개월째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부진이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도체가 부진하지 않았다면 수출이 이렇게까지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아까 그래프에 나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게 되면서 무역 적자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메모리 업체들도 감산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3분기 이후에는 업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등장할 정도로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이야기가 1분기 이후부터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살펴본 것처럼 과연 구조적인 변화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동차도 물론 잘했지만 반도체가 못한 게 더 크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반도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정책적으로 바이오헬스 쪽을 조금 많이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출에서 바이오헬스 부분이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굉장히 큰 수출 효자였죠. 그래서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기록이 나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중국 쪽 수출이 조금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어지면서 리오프닝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이번 시장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소비재 수출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2분기까지는 조금 이르지만 3분기부터는 충분히 반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면 이런 수출 부진도 또는 무역 적자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조금 기대하는 효과를 조금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도 좋았다. 이 부분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갈 텐데 현대차와 기아가 4월에도 판매 성적표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15% 가까이 증가한 판매량을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인데 미국 판매량 호조세에 대한 배경을 강석훈 PB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판매량 호조세 배경은 전반적으로 친환경 차량 SUV 판매 호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은 지난 4월 한 달간 신차 판매량이 7812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이제 14.8%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종별 엘란트라 하이브리드는 57%, 코나 EV는 이제 155%,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259%,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는 이제 101% 등 SUV 판매량에서 큰 증가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어 왔죠. 그리고 소매 판매에서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작년 동월보다 56% 늘면서 1만 6천 대로 늘어서 이제 판매량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 법인이 밝히기를 이제 4월 판매량이 6만 8천 대 정도로 작년 동월보다 이제 15.5% 증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카니발 스포티지 그리고 텔루라이드를 이제 포함한 SUV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71%를 차지했죠. 다만 전기차의 경우에는 IRA 영향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현대 아이오닉 5는 작년 동월 대비 13%, 기아차 EV6는 52.8%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년 동월비 15% 정도 판매량이 증가하기를 했는데 지금 IRA 영향으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좀 판매량이 급감했다. 그러면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보조금 제외에 따른 영향은 그래도 좀 있기는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PB님. 그렇죠. 보조금 정책의 영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IRA가 1, 2년 하고 끝나면 괜찮겠지만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 입장에선 포드나 GM, 자국 회사를 키우는 게 더 먼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에게는 보조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는 가격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금을 받는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해당 미국 업체들은 가격을 내릴 것이고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능이 좋은 가격도 괜찮은 제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과제는 결과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에게 있기보다는 배터리 업체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에서 플러스 알파를 내거나 부품 쪽에서 경량화 또는 이제 열 관리 쪽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좀 장기적인 대응을 보자고 하면 언제까지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좀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라고 한다면은 그 구체적인 이제
이제 연도는 현대차가 IRA의 어떤 이 보조금 제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때는 언제까지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보조금 제외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2025년까지는 사실은 원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차량들, 예를 들어서 리스 차량이라든지 상업용 차량이 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이제 SK온이랑 함께 자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그걸 탑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IRA의 부분적으로 탈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제한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대응 전략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능을 높이면서 마진을 줄여야 하는 게 배터리 업계로 좀 부담이 가중화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그 내수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은 어떤지 김병수 PP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생각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굉장히 차를 잘 팔았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4월 한 달만으로 제가 기사가 나온 거 있기 때문에 이걸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3년 4월에 국내외에서 대략 한 33만 대 가량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전년 동기 한 30만 대이기 때문에 한 8.5%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내에서는 6만 대 그리고 해외 판매에서는 26만 대 가량 나오게 되면서 해외 판매가 지난해에서 7.6%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차가 그랜저로 알려져 있고 지난달에 9,997대 거의 1만 대 가량의 그랜저가 새로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포터와 아반떼가 뒤를 이었고 지난달에 출시한 이제 올류 코나 EV가 국내 판매를 조만간 개시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오닉 6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될 때 또 좀 더 기대해 보셔라라는 이런 코멘트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아마 2분기, 3분기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어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25만 대 가량을 팔았습니다. 현대차가 33만 대 그리고 기아차가 25만 대를 판 거고 국내에서는 기아차가 4만 9천여 대 그리고 해외에서 20만 대 가량을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특히 기아의 해외 판매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년 대비 10% 가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포티지가 3만 7천 대 가량 팔렸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아마 SUV 쪽 그리고 소형 SUV 미국 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SUV나 이런 게 유명하지만 해외에서 스포티지가 굉장히 잘 팔리고 이 다음이 바로 셀토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형 SUV 시장을 잘 공략한 게 아닐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9 이번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RA 쪽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쪽에서 아직 영원한 강자로 포드 및 GM 그리고 이제 현대차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 쪽에 조금 더 호실적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IRA로 전기차 쪽에 조금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연기관차가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역대 최고 성적표가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 지금 이제 훈풍을 좀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그 자동차 산업의 성장 스토리에 지금이라도 좀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PP님? 지난해 말부터 현대차와 기아가 환율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이번 반도체 쇼티지 쪽에서도 굉장히 극복을 하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현대차 글로벌 판매가 지난해 대비 한 20%가량 증가할 전망인데 한 800만 대가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엔 964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현대기아차 그룹, 현대차 그룹에서 차량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산업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잘 팔리면 이 자동차에 수많은 부품들을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종목 정도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SL이라는 종목인데요.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LED 램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는 한 70%가량을 SL 쪽에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LED 램프가 100%다 LED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SL 쪽이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현대차가 아이오닉부터 시작해서 이런 EV 쪽,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강세를 보이고 차량을 많이 찍어낼 수 있다면 SL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종목이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HL 만도를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 부품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무게 중심을
중심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드에 이어서 미국에 있는 포드에 이어서 인도 시장까지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전기차 비롯해서 자율주행까지도 발전이 한다면은 HL 만도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가량이 나올 것이다라는 FM가이드 전망이 나오게 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한 59% 가량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종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 이외에 주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SL과 HL 만도를 좀 짚어주셨고 이 부품 섹터의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이 자동차 관련주를 선별을 할 때 그러면 저희는 어떤 모멘텀에 조금 더 귀를 열어둬야 할지 좀 궁금하고 강석훈 PB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완성차도 좋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로 연결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원 시스템 쪽은 이제 히트 펌프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열을 빼주는 장치입니다. 여기 LG엔솔도 그렇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이 배터리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 고 그것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내부적인 열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죠. 그래서 자동차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조립하느냐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외부적으로 이 열을 어떻게 빼내느냐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나노팀이라는 회사도 있고 전통적인 부품으로는 이제 한원 시스템 이 둘을 보고 있습니다. 뭐 또 어쨌든 자동차 전비를 좋게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경량화 측면에서 보자면은 한주 라이트 메탈이나 이제 에코 플라스틱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단기로 뭐 자동차 쪽을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난 자동차 조금 길게 보고 올해 좀 장기로 담아볼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김병수 PB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기간별 유망주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장기와 단기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과 올해 안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다음 주에 수익을 내겠다라기는 너무 짧기 때문에 네. 올해와 내년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내년에 조금 좋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 현대차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1분기 매출이 37조 원이 나오게 되었고 영업이익 또한 3조 원 가량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 그리고 영업이익은 86%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쪽, 그 차량용 반도체 쪽 쇼티지가 사실상 해결되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현대차 쪽이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현재 시총 기준으로는 대략 한 42조, 40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총 100조 원을 가는 게 아닐까 결국에는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게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 어린 시각이 나올 정도로 보이고 있어서 전기차 경쟁 심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내연기관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안에 승부를 만약에 보신다면 자동차 부품주와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를 비롯해서 이런 HL 만도라든지 모비스 쪽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셨고 자 이어서 엔터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가 이제 4월에 정말 소리 소문 없는 강자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SM 사태 이후로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5월 들어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요 엔터사의 주가 동향부터 김병수 PB께 점검 받아볼까요? 네, 이번 엔터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60%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한 달 만에 6% 이상 오르게 되고 와. JYP 같은 경우에도 23%, S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슈가 있었지만 대략 한 20%가량 오르게 되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18%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결국에는 엔터주가 소리 소문 없는 강자였다 하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외인들이 K-팝에 그렇게 K-미디어 쪽 그리고 K-엔터 쪽에 매수세가 굉장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됐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엔터 업종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우에 하이브 매출액이 4천억 원가량 나오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500억 원가량 나오게 되었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4대 엔터사가 1분기에 앨범만 1,000만 장 이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글로벌 팬덤 영향에 IP 수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팬덤이 커지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단순히 방송이나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런 IP 지적 재산권 판매량을 굉장히 크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재산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미디어 업체 같은 모습으로 엔터사들이 충분히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하이브가 한 달 만에 60%가 올랐지만 지금도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1분기보다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 성장세가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데 5월부터는 뭐 르세라핌이나 뭐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쟁도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엔터사의 아티스트 컴백 일정 그리고 성장 매력도에 대해서 강석훈 PB께 들어볼까요? 예, 그 주요 엔터사는 이제 4개가 있는데 이제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제 위버스의 수익성 제고를 핵심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뭐 가수들의 컴백으로 말씀드리자면은 5월 1일 르세라핌이 1집 앨범 Unforgiven을 발매하면서 발매 첫날 102만 장 팔리면서 이제 K-팝 걸그룹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죠. 그다음에 이제 뉴진스는 3분기 정도에 컴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미 걸그룹 런칭에는 이제 강력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죠. 성장 모멘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공연도 많아지고 있고 티켓 가격도 높일 수 있는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도입되고 있고 위버스의 유료화 및 이제 서비스의 고도화도 함께 진행되면서 이 하이브에도 이제 긍정적인 성장 매력도가 이제 함께 있습니다. SM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경영권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가수들의 컴백을 살펴보자면은 에스파는 5월 8일에 신규 앨범 마이월드를 발매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신인 최대 세 팀이 데뷔할 예정이죠. 엑소의 경우에는 이제 솔로 앨범 판매량이 그룹 앨범 판매량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백현이 돌아와서 회사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M 3.0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신규 라인업 데뷔 빈도도 높아질 전략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가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이제 시너지도 함께 잘 낼 것으로 보입니다. YG의 경우에는 오래 기다려온 만큼 기대되는 컴백이 있는데요. 가수들의 컴백에 있어서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제 트레저라고 해서 일본 투어에서 이제 총 31만 명을 모객한 이제 유명한 이제 아이돌이 있습니다. 팬덤이 빠르게 늘는 중이며 한번 지켜볼 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핑크는 이제 현재 월드 투어 진행 중이고 그 뒤를 이을 신인인 이제 베이비몬스터는 5월 12일에 멤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습 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기면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죠. 중국 한한령 해제에 따른 이제 기대감도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JYP에는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인 Y2K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위버스도 있고 SM의 뭐 디어유 플랫폼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을 했고 말씀해주신 그 IP 확장성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지금 회사들이 힘을 쏟는 모습인데 자회사나 신사업에 대해서 엔터사별로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좀 더해줄 수 있을까요, 김혁수 PB님? 네, 엔터사들이 뭐 이런 하이브 위버스 같은 이런 플랫폼도 있고 레이블 쪽으로도 신사업을 많이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분기가 기대치를 상회했고 이게 방탄소년단 없이 앨범 판매량이 분기 최대인 900만 장을 넘겼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분기에서 앨범으로 이제 슈가가 107만, 그리고 르세라핌에서 148만, 그리고 세븐틴이 455만 장을 판매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판매하게 되었고 플랫폼 가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위버스의 플랫폼 가치가 1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결국엔 신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위버스와 디어유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만으로도 플랫폼 가치가 3조 원을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하이브 쪽에서 위버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추종하는 또는 하이브를 이제 추격하는 이런 이군 업체들도 이런 플랫폼 쪽에서 충분히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고 특히 신사업 동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레이블 사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화된 엔터사 쪽의 매출을 좀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하이브가 굉장히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그 엔터 4사가 따라오고 있고 그 아래로 중소형사가 좀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SM 제외하고는 하이브나 YG나 JYP 모두 뭐 지금 신고가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큐브 엔터 같은 그 중소형 엔터사들도 지금 뭐 따라서 잘 가고 있기는 한데 이 중소형 엔터사 모멘텀과 또 최선호주에 대해서 이어서 좀 김명수 PB께 들어볼까요? 근데 큐브 엔터 같은 중소형 엔터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했다라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큐브 엔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만 거의 50% 이상 상승하게 되었고 지난달 14일에는 52주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인데 영업이익도 188억에 나오게 되면서 지난해 동년 대비 171%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 중소형 엔터주 뭐 RBW라든지 FNC 엔터와 이제 큐브 엔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글로벌 팬덤이지 않을까라고 요약이 나온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게 됐는데 특히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소속 가수인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중국 그리고 태국 멤버들이 속해 있어서 K-팝에 굉장히 호의적인 동남아시아 팬들이 거의 글로벌 팬덤이 1,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앨범 판매량과 IP 보유량에서 큐브 엔터가 거의 중소형사보다는 대형 4사에 가까운 변모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아이들의 또 글로벌적인 멤버에 대해서도 매출에 높이 좀 점수를 준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올해 한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주 그리고 화려한 실적 공연을 진행 중인 엔터주에 대해서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이 K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좋은 기업들과 함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아센디오가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큰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8%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인 3일 CNS가 7% 강세, 그리고 사조 대림이 6%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TBH 글로벌 오늘 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6% 강세로 출발하면서 20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보겠습니다. 리더스 기술투자가 10%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되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4% 하락 마감한 종목인데요. 시간에서는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질환지교 시큐리티도 보겠습니다. 삼성의 챗 GPT 금지령에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AI 필터를 판매하는 업체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9%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셈전자가 6%대, 그리고 스테인리스 박판 제조를 하는 세니트 역시 6%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일진홀딩스가 2.2% 하락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3% 강세로 마감한 이구산업, 시간에서는 1.6%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 엘리베이가 1.4% 밀리면서 33,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이화전기가 2.3% 하락하고 있네요.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고 오늘도 10%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1,1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화장품 용기업체인 연호 역시 2% 하락하면서 15,80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은 김성준 부장께서는 일진전기, 김병수 PB LG전자, 그리고 강석훈 PB 메디톡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일진전기의 라이징 포인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 해외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화랑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불황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주가적으로도 주가가 약세장일 때 좋았던 흐름을 좀 보였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실리콘 음극재가 아직은 상용화 이전이지만 향후에 개발 성과가 좀 나타난다면은 또 새로운 신무기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진전기의 라이징 포인트로 좀 불황이 없는 전력 인프라 산업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까지 꼽아주셨는데 그럼 실질적인 이익 모멘텀 확장세 외에 또 실리콘 음극재의 동력을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일진전기는 기본적인 사업이 뭐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하는 그런 전선들 그리고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그런 이제 변전소 관련된 그런 또 전력기기 회사 이거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이제 토탈 솔루션 기업이고요. 턴키 수주도 가능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국내 매출 비중이 한 70% 수준으로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해외 쪽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중에 절반 가량은 미국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노후 교체 설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확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전선 부분 역시도 3년 내 수주는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역시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좀 호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 그 인터 배터리 행사 때 이제 실리콘 음극재 그런 것을 출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최근에 뭐 지난 3월에 조회 공시를 통해서는 상용화가 아직은 이전 단계다라고 공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게 굴뚝 쪽 위주의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해 오다가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또 성장 모멘텀까지 가세가 된다면은 충분히 더 경쟁력 있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실적도 괜찮습니다. 현재 작년도 매출이 11년 만에 1조를 넘는 1조 1,000억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순이익이 242억 정도로 나왔는데요. 올해는 400억 정도 수준까지도 한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PER로 따진다면 한 7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모멘텀까지 지니고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모멘텀과 밸류가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차트 보니까 정배열 차트에 뭐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살짝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목표가를 좀 세워볼까요? 뭐 최근에 뭐 변압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비슷한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좀 무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가 일단 8,500원 이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모습을 좀 많이 좀 보여왔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좀 높여서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1차 매물대 돌파 여부를 일단 주목을 하시고 목표가 10,000원이고 손절가는 6,700원으로 10%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김성준 부장께서 지난 라이징 스탁으로 소개해주신 매지온도 한번 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4월 21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 종가가 19,720원이었고 오늘 종가가 25,700원 신고가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 기분 좋게 하루를 빼고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목표가를 당시에 3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금방 돌파될 것 같은데 계속 홀딩을 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시장 흐름과는 좀 무관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흔들려도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또 회사로 지금 선정을 해본 건데요. 일단 사실 목표가 3만 원은 충분히 저는 뭐 도달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자금을 500억을 조달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이제 협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내년에까지 마무리될 임상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 눌릴 때는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도 뭐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볼까요? LG전자입니다. 전장 부품 성장세가 주가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먼저 들어볼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업이 효자다. 자동차 전장 사업부가 효자이고 그리고 2분기 이제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가전 사업의 계절적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조금 더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가전 사업의 계절적 성수기까지 좀 수혜를 꼽아 주셨는데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장 부품 사업부가 매출이 8조 원 이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처음 하게 되면서 2, 3, 4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0조 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1분기 말인 수주 잔고가 이미 벌써 80조 원가량 쌓여 있기 때문인데 보통 자동차 전장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이게 보통 2, 3개월 후에 실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더 매출이 많이 찍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도 사실상 해소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특히 8인치 반도체 업체들이 팩 공장 설비 증설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는 자동차 공급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전장 사업부도 더 매출이 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에도 굉장히 이제 세게 뛰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이 지금 71조 원이었는데 2030년에는 420조 원 이상으로 거의 6배가량 성장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전기차 충전소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국내 전기차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가 2.6대로 OECD에서 1위 수준입니다. 굉장히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LG 그룹 내에서도 이런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도 충분히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매출이 20조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1조 5천억 원 가량이 나오게 됐는데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00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지난 동기는 좀 잘못됐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전장 사업부의 성장이 지속하게 되면서 이제 2분기 H&A라고 표현이 되는 가전 사업부가 에어컨 등 이런 성수기로 이어지는 계절적 어떻게 보면 수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 TV라든지 이런 에어컨 가전 사업에서도 굉장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전장 사업부가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LG전자가 조금 더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LG전자가 이제 그 좀 매수를 보니까 4월에 외국인이 대다수 매수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200만 주 가량을 지금 샀는데 여기에 이제 기관이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가파르게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가격을 좀 열어둬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4월 거의 한 2영업일 정도 제외하고는 순매수로 쭉 이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도 순매수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대략 한 10만 9천 원으로 오늘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대라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2만 원 선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12만 원 선을 만약에 넘을 수 있다면은 바로 위인 다시 한 13만 원 선까지도 돌파할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 12만 원 선을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으로는 바로 아래인 10만 5천 원 선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가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뭐 보톡스 균주 전쟁 7년이라고 하죠. 굉장히 긴 시간인데 메디톡스 현재 라이징 포인트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라이징 포인트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 메디톡스가 수혜를 입을 거란 점이고, 두 번째는 해외 진출 모멘텀이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주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라이징 포인트 외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그 톡신 시장의 소송으로 사실은 좀 다소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신 긍정적인 모멘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일까요? 예, 한동안 이제 소송전이 주가를 눌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월 대웅제약과의 이제 이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판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겪으면서 많은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대웅과의 소송전에서는 이제 ITC 1심 판결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제 유리한 고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하고 휴젤과의 소송에서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염기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균주 자료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대웅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고 또 메디톡스를 이제 변호하는 변호인인 퀸 엠마뉴얼이 근거만 추가로 보완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이제 도용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각처와의 취소 소송 1심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차례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설사 이제 일부 제품 폐소에도 이제 신제품 뉴럭스가 승인이 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약간 조금 다져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뭐 외국인,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한 달 새는 계속해서 다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부터 담아서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예, 가격대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목표가 선정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톡신 회사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2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텐데 아까 전에 라이징 스탁 포인트 2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통과되면은 이제 균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시에는 톡신 균주 제출이 이제 의무화되면서 균주 도용 여부 확인 시 이제 허가도 이제 취소 가능해지죠. 올해를 또 이제 2번째 라이징 스탁 포인트로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해외 톡신 시장에 이제 진출할 예정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국내 뉴럭스 톡신도 출시가 되고 이제 미국, 중동, 중국 등 해외 진출도 본격화될 점이라는 점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36만 원인데요. 요건 이제 피어 그러니까 경쟁사가 이제 25배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메디톡스의 멀티플은 16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은 이제 1차 목표가가 이제 36만 원 정도로 적정하다라고 보고 이런 점을 바라봤을 때 이제 현재가의 매수에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8만 8천 원인데 MDD를 이제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잡아가는 것 자체는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진 18만 8천 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메디톡스의 이제 피어 대비 밸류를 반영을 했을 때 36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 현재 가격에서도 40% 정도 상승룸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라이징 스탁은 김성준 부장의 일진전기 그리고 김명수 PB의 LG전자, 강석훈 PB의 메디톡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차기 주도주들 미리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짚어드렸던 한솔테크닉스 5%의 상승으로 시작해서 오늘 17%의 상승률 유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FPCB용 소재와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변동성을 보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장중 7%의 상승률 보이다 하락하면서 2%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현재 1.4% 상승하면서 분위기 반전 시도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 보시죠. 덕양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자동차 내장 부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4거래 연속 무서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도 21%의 장대 양봉을 그려냈는데 시간에서도 그 기세에 이어지고 있다가 현재는 약세로 좀 전환을 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0.9% 하락한 7,1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한창산업입니다. 아이언말과 제올라이트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있었고요. 오늘 12% 강세 유지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그 긍정적 분위기 가져가고 있는데요. 1.9% 상승한 18,4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하시죠.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역시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내 외장용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어제 6%, 오늘 4% 강세로 연이틀 상승하며 시간에서도 상승 분위기 감돌고 있습니다. 18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1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2% 상승하고 있네요. 1위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입니다. 네, 건설 사업관리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3거래 연속 상승하며 15% 정도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3%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 상승하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2위 에코플라스틱부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에너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후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랠리 시동을 거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에코플라스틱은 국내 최대 자동차용 플라스틱 제조 회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수혜가 있는 그런 또 회사기도 하고 향후에 UAE 임무로 발전됐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량화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까지도 더해지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그런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그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는 섹터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차량 경량화 트렌드에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 개선 쪽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3위 한창산업도 보겠습니다. 이거래 연속 강한 에너지 분출하고 있는데요. 시간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거래소 코스닥 시장 합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5개 정도가 페라이트 관련된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창산업도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다 보니 시간에 오히려 좀 이쪽으로 관심이 좀 몰린 것이 아닌가라고 좀 풀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지면서 테슬라가 페라이트를 히토리 대신 구동모터에 쓰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지금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히토류 대비 성능은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차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세 보이기 이전에는 하루 거래량이 2, 3만 주에 불과했었던 상당히 좀 작은 회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테마로서 분위기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끝까지 끌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테마성, 트레이딩성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로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장에서 12% 강세를 보였고 시간에서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마주인 만큼 트레이딩성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장 어떤 키워드로 접근을 해보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 쉬는 시간에는 그 ECB도 또 금리 통화 정책이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도 역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역시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 최대치의 한미 금리 차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역시 현재 우리나라랑 같은데 오히려 더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관련된 우려감도 분명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대외 변수가 조금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국한된 그런 좀 그 관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조심하는 전략, 조금 현금화하는 전략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종목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도 보시죠. 중국 본토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오늘까지 쉬어갑니다. 마감을 앞둔 홍콩 증시 현재 1.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방역 완화 후 첫 노동절 특수를 노린 외식 소비 회복 기대감에 음식료 업종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흘간 중국에서는 1억 6천만 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첫날인 1일만을 봤을 때 자동차와 의류, 화장품, 보석류 매출이 전년 대비 각 25%, 24%, 19% 그리고 9% 정도 증가를 했고 요식업 매출이 61.7% 급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휴일 이후에 중국 증시와 또 국내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이어받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중국의 주택 판매 실적이 지난 4월 대비해서 저조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건설과 철강이 영향을 받는 만큼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가보시죠.
자, 독일과 프랑스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닥스지수 0.5%, 갸크가 0.49% 오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시장은 전고점 저항을 받고 있고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은행주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전일 은행주 하락이 글로벌 지수를 눌렀는데 금리 인상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기조에 어떤 의견을 내어놓을지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일 1% 넘게 빠진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내일 우리 시장까지 어떻게 좀 이어질지 분위기를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아시아와 유럽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포트 재정비에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